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답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완전 반등세로 돌아서서 40%가 넘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관련 소식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월요일 되면 몇 개 기관, 그러니까 꽤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 차원을 넘어서 고공행진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전 골든크로스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드는데, 뭐 어제 나온 것은 이제 KSOI 한국여론사의 연구소도 있고 PNR이 한 여론조사도 있고 뉴데일리 등에 의뢰해서, 또 오늘 아침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리얼미터네요. 리얼미터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예. 결국 근데 그 매주 근데 정기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수치를 이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추세를 알 수 있는 추세죠, 뭐. 그래서 예. 이제 그 보통 이제 리얼미터, 그다음에 그 KSOI, 예. 그다음에 갤럽 또는 이제 그 PNR,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갤럽 빼고 3개가 나왔는데 예,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개 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40%를 돌파한. 그러니까요. 야, 이런 경우는 이게 전무 처음 봅니다. 이재명은 지금 35%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40% 한번 넘어보느냐, 이게 지금 최대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여론조사 3개가 예. 전부 이게 윤석열 후보가 40%대. 예, 를 엄청나요. 이게 기록한 엄청난 이게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예. 그런데 결국 20대층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상승한 것도 있고 예. 여러 요인이 있겠죠. 예, 예. 아마 이제 첫째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 예. 뭐 옛날에 제가 이게 이택수 선배하고 이제 그 개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작 미터라고 많이 비판도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게 좀 죄송하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조작 초창기에 조작 많이 한 거 사실 아니냐. 예. 문재인 빨아준다고. 또 언제 조작할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리얼미터 이번 주에 보니까 44단 넘었다 했잖아요. 예. 윤석열 40.6. 윤석열 40.6.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은 항상 35에서 40 사이에 박스권이죠. 예, 예. 역시 이 박스권으로 이재명은 36.7. 36.7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나름대로 현상 유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2.9가 12.9. 예. 12.9만 이게 13이면 평균 현상 유지하고 있는. 이게 그 리얼미터인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저번 주보다 이게 6.5% 급등한 거예요. 급등이죠. 6.5. 예. 근데 이재명이는 3.4 급락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 박스권은 제가 항상 이게 3명 때문이라고. 네. 첫째는 이게 문재인, 두 번째는 안철수, 세 번째가 심상정. 예.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가 딱 35에서 40이에요. 이 말은 이게 그 박스권 벗어나려면 문재인하고 차별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게 송영길이가 차별하려고 이재명이가 문재인한테 탄압받았다. 예.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빠진 거예요. 역풍만 불었죠. 역풍이 불어서 이게 대깨문들이 3.4 빠진 거예요. 그렇죠. 대깨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 유연하게 뭐 이재명이가 중도로 가려니까 안철수가 이게 딱 13% 지키고 있잖아요. 예. 안철수가 이제 그 방파제거든요. 그 다음에 좌쪽으로 한번 가보려니까 심상정에게 아예 개점 휴업해버렸어. 심상정에게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2%야. 그래도 오늘부터 다시 뭐 문을 다시 연다고 그러네요. 신장개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그 어제 채널 A 점심 때 그 뉴스 A 라이브 1시간 10분 동안 제가 방송했거든요. 예. 그때 심상정이 높길래 제가 답을 했어요. 심상정이는 이게 2%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그 세 가지 이유다. 첫째는요.
심상정이가 이게 그 대선에 3번 나왔는데 예. 옛날에 털던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 털고 있어. 그러면 안 나오죠.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에 털던 테이프 대선 3번 털면 누가 그 관심 가지예요. 예.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심상정이 정의당은 문재인의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들에게 처음에는 뭐 데스노트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전부 이게 문재인의 이중대를 한 거예요. 패스트 트랙. 그렇죠. 예.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정의당은 이제 그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 못하고 오로지 그 페미니즘 정당으로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정 정의당은 2%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좌쪽으로도 이게 그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재명은 문재인 때문에 차별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때문에 중도도 못 오고, 예. 심상정이는 원래 없으니까 좌쪽으로 갈 것도 없어요. 따라서 저는 35에서 40 사이에 갇힌다. 이런 완전히 갇혀버렸네요. 예. 그래서 리얼미터도 보면은 20대, 30대가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21.5, 30대에서 이렇게 9.5%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어디서는 뭐 시소라고 그랬던데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니까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KSOI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뉴델리에서 조사한 PNR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약간 올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니까 안철수는 떨어져요. 지금 KSOI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예. 보면은 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그 안철수가 뜨는 게 그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항상 방송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예. 안철수가 이제 그 뜬 거는요. 지금 10%대는 다 나오죠, 거의. 뜬 거는 이제 그 첫째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도 약간 포함해야 돼요. 거기에 그 실망한 반사적 이익 있잖아요. 예. 특히 윤석열한테 반사적 이익이 처음에 좀 있었죠. 예. 그게 첫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 그 도덕성이나 가족 프리미엄, 그 다음에 그 반포퓰리즘 공약, 이 3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하고 윤석열은 약간은 서로 이게 그 표를 잠식하는 서로 이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윤석열한테 실망하면 안철수한테 좀 갔다가 또 이게 윤석열이가 잘해가 정권 교체돼 있다 하면 안철수에서 윤석열로 옮겨왔다가 예. 두 개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이게 그 상호 대체제라 그럽니다.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KSOI를 보면요. 예. 두 번째 여론조사 KSOI. 이걸 보면 윤석열 깜짝 41.4.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40%면 이게 원래 대세론이거든요. 예. 이제까지 제가 이게 그 모든 역대 대선의 여론조사를 다 봤거든요. 예. 보니까 이게 40%대로 앞서간 거는 딱 한 명 있더라고. 이명박. 이명박하고 그때 정동영이 할 때 게임이 안 됐죠. 워낙 차이가 나버렸죠. 정동영이는 20%고 이명박 더블 쓰고 하잖아. 예. 그때가 40%대예요. 나머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40%대로 안정적으로 못 갔어요. 예. 이해창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41.4. 6.2%가 올라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또 박스권. 예. 36.2. 35에 44. 36.2. 예. 그 다음에 그 안철수는 한 10대니까 9.6. 9.6이니까 반올라가 10이잖아요. 요게 안철수가 약간 줄면서 윤석열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5.5%가 줄어버렸습니다. 예. 대신 윤석열이 6.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소네요. 대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 중에요. 예. 김건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안철수한테 돌았었다? 이렇게 떠났다가도 또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정권 교체를 하면 이게 그 보수의 1등 후보 되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보다는 이게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미워도 다시 한번 윤석열로 예. 왔다 갔다 지금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는 안철수 지지하던 분들이 윤석열 쪽으로 좀 몰아준.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이게 KSOI 이번 주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도 20대를 보면은 윤석열이 28.3, 이재명은 12.4, 안철수는 20.5%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는 20대에서 윤석열 그 후보 지지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쪽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펴은 거 아닙니까? 여가부 폐지도 주장하고 또 병사 봉급 200만 원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약이 이루어지면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팍 올라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20, 30대 지지를 많이 지금 100%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8, 90% 정도는 회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20대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이게 그 20대 아닙니까? 이제 대학 졸업해서 예. 딱 졸업했어요. 예. 취업에 아들이. 그다음에 딸도 이번에 선거권을 가졌습니다.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대학 들어가거든요. 예. 투표권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20대는 이게 제가 아들이나 딸이나 또 아들, 딸 친구들하고 대화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뭐 청문 서답 있잖아요. 청문 홍답이 아니고 청년이 묻고 서정욱이 대답하다 청문 서답을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제가 보니까요. 이재명은 아예 제끼놨더라고. 문재인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20대 청년들은 안철수하고 윤석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룻밤에도 이게 3번 바뀌더만 대화 좀 하다가 예. 갑자기 안철수 하다가 야야 그래도 이게 정권 교체 이러면 윤석열로 갔다가 또 이게 안철수로 갔다가 하룻밤에 3번 바뀌더라고 아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좀 약간 이게 유동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20대 층은 절대 그 이재명한테는 안 갑니다. 이재명은 결국 40대 이해찬 세대 있잖아. 정교조 예, 예. 세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대는 이미 기득권 우리 사회 노조들이거든요. 예. 그 정도지 제가 보기에 청년들 절대 이재명한테는 안 간다. 저는 이런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아주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PNR 조사는 지금 뉴델리에서 한 게 있고 14, 15일 예. 또 하나는 프라임 경제에서 한 게 있어요. 이 두 개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의 뭐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여기서는 40%도 훨씬 넘은 것까지 나와 버렸어요. 이게 아마 이게 뉴델리죠. 예. 저는 하나만 이게 가져왔는데요. 예, 예. 야, 이거는 이제 이재명한테 뭐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것도 중요한 게 여론조사 공표는요. 예. 모든 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다 이게 그 심의하고 규제를 합니다. 예, 예. 공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공표된 거는 아주 이게 엉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PNR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44.8, 엄청나죠. 45%. 44.8은 처음 봤죠. 이 단독으로도 충분히 와, 당선할 44.8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요, 완전히 저번 주보다 이게 4.7이나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33.8밖에 안 돼요. 그리 뭐 이거 33.8. 심하게 이게 11% 차이 납니다. 11%. 11%. 예. 안철수는 자기에게 이런 값을 했죠. 안철수는 이제 11.7. 11.7. 그래도 여기서 또 1.7%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평균 한 12에서 15니까 11.7. 그래서 이제 뉴델리는 약간 이게 보수 자유우파 신문이죠. 예, 그런 나머지는 게 좌파에서 의뢰한 거고요. 따라서 이제 PNR 이 여론조사하면 이재명은 상당히 절망적이다. 33.8, 윤석열은 이제 44.8로 11%가 차이 나는.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11.7까지 합쳐지 버리면 거의 이게 어려운. 이게 한마디로 지난주에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이재명의 몰락, 그 다음에 윤석열의
완전히 그 회복세, 예. 회복세로 지지율 급등. 안철수는 약간 이게 부합 내지 약간 하락. 예. 부합 내지 하락. 이게 결론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방금 그 PNR에서 조사한 것은 뉴델리 의뢰한 거고요. 예. 또 PNR에서 프라임 경제가 또 의뢰를 해갖고 조사한 게 있어요. 예. 거기도 보면은 윤석열 42.2, 이재명 37.8, 여기도 또 갇혀 있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 10.6, 예. 지난 조사보다 2.0이 떨어졌어요. 이 조사 결과도 뉴델리의 조사 결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예, 같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이 여러 조사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전에는 윤석열하고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 이재명하고 누가 더 우세하느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부분 안철수가 좀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나온 또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리얼미터 보면은 단일화했을 경우 윤석열은 45.2고 이재명은 37.0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하면은 안철수는 42.2 대 이재명 44.3. 그러니까 윤석열은 8.2%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안철수는 7.9%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둘이 다 단일화만 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을 이긴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 작은 차이나마 윤석열이 안철수를 이렇게 이기는 걸로 단일화에서도 이번 KSOI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경향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PNR 조사에서도 보면은 윤석열로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은 46.9 대 안철수 38.2로 8.7%를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이재명을. 예. 근데 안철수로 단일화되면은 안철수 43.4 대 이재명 34.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8.7%를 이기고 안철수는 8.3%를 이겼어요. 둘이 다 단일화만 되면은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데 여기도 윤석열이 8.7, 안철수 8.3으로 미세하나마 윤석열이 단일화됐을 경우도 안철수를 능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단일화를 놓고도 안철수는 KBS 그 인터뷰에서 3월 8일까지 절대 단일화 없다 이렇게 확언을 했던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게 단일화 없다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이게 제가 어제 그 채널 A에서 그 예측을 했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항상 저번 주에도 했지만 두 가지 기준인데 첫째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다 이게 정권 교체를 인정한다. 그렇죠. 정권 교체다. 근데 두 번째 기준으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예. 이왕이면 이게 다홍치마가 낫잖아. 예. 그럼 이게 이왕이면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예. 그런 게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힘의 백석 의원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더 타격을 주고 청산할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이게 그 보수층의 지지가 더 윤석열한테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 1순위, 두 번째 2순위는 이왕이면 윤석열에 의한 정권 교체. 이게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안철수 후보가요. 전략적으로 이게 지금은 나 단일 안 한다. 이거는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단일 한다면 안철수 지지율이 3%로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지금 단일 한다면 3%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표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단일을 한다 봐요. 제가 여기 그 확신을 가진 게 제가 방송에는 말 못했지만 유튜브니 갈 수 있잖아요. 예. 임명진 목사님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제가 여기 물어봤잖아요. 예. 임명진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 임명진 목사님이 안철수 후원회장을 했잖아, 지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전신의 비대위원장 하신 분이 안철수 지지 이랬더니 예. 목사님 말씀은 안철수가 이제 그 삼고초려 집에까지 왔는데 예. 삼고초려했는데 그 도와주는 조건으로 단일화를 물어봤대요. 단일화 하면 내가 도와주고 단일화 안 하면 이게 안 된다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그러겠습니다. 뭐 못 봤거든요. 단일화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언해서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예. 국민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또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 이야기하면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선택은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해 주는 거죠. 여론조사라든가 뭐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얘기예요. 거기 그 국민의 중에 대깨문들 뭐 이재명 지사 빼고 나면 압도적인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의 염원에 따르겠다는 말은 네. 지금 이게 자유우파 보수의 대다수는요. 대다수는 이게 그 윤석열이 뭐 3명 나가도 윤석열이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정권 교체하려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려면 안철수하고 이게 단일해라. 그러고 이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라. 예. 이게 여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명진 목사님을 통해 듣기로는 안철수가 이게 단일화를 약속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도와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야 단일화 없다. 하려면 이게 안일화 안철수 내 중심으로 해라. 이거는 이게 전략적인 저는 접근이고 실제 마지막에 가면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만약에 그 이재명한테 어부지리로 정권 교체 못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안철수는 단일화 해가지고 대통령이 못 돼도 정권 교체 시키고 본인에게 책임 총리도 하고 네. 공동 정권 가는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통합협상 때 속값을 후히 쳐주겠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비아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속값을 후하게. 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놔주세요. 그렇게 하려는 전략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지지율이요. 지금 이게 한 12에서 15 정도 많이 놓으면 이게 그 17도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이게 딱 그 단일화하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안철수 지지율이 20%막 넘어가가지고 엇비슷하면요. 3강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 87년으로 저는 간다 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그 안철수, 윤석열 다 놓을 수 있어. 내가 이긴다. 노태우한테 졌잖아요. 예. 따라서는 만약에 단일화 안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는 이재명한테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합니다. 어부질이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한테 어부질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일화는 게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그 가장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정치는. 가장 시너지 효과 클 때 설날 직후에 설 민심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 전에 설 직후에 정광석과처럼 딱 여론조사 통해 단일하고 그러면 이게 그 세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오세훈식. 오세훈 모델에 그렇죠. 따라서 예.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여치 말고 전 국민 여론조사 해야 그래야 안철수가 응하거든요. 그래야 안철수도 희망이 있잖아. 그 뭐 역선택 그런 걸 왜 넣습니까? 그런 그- 말은 안 꺼내는 게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야만 안철수도 한 1, 2%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세훈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한 내용은 OR 너싱으로 누구는 다 가지고 누구는 패배자 이게 아니고 둘 다 이게 윈윈하는 공동 정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총리 이런 식으로 이게 둘 다 승리자가 되는 예. 이게 바로 단일화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 두째는 설날 직후에 시점이 한다. 세 번째는 방식은 오세훈 모델이다. 네 번째는 공동 집권으로 윈윈한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단일화 당연히 해야지만 지금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뭐 친윤 쪽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40%가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철수는 좀 빠졌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의 의미도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아요.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것 같은데 특별한 변수가 없나. 물론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저쪽도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겁니다. 융단 폭격을 할 카드들을 안 만들어 놓겠습니까? 거기에 책사가 이해찬이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50%도 넘어가겠다 이러다가는 뭐 설마가 진다더니 뭐 너무 이게 그 낙관적으로 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이죠. 워낙이에요. 워낙 국민이 그 문재인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 욕구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자체가요. 이재명 자체가 워낙에 거짓말쟁이 위선자 아닙니까? 예. 이재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뭐 저는 쭉 오르지 않겠나 제 예상은요. 예. 그렇게 이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안철수 요즘 이게 그 후보도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보기 과학기술 있잖아. 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적으로는 안철수 장관 총리 이것만한 분이 없어요. 본인이 이게 백신 만들어 교과서에까지 실린 아주 이게 과학자 아닙니까? 부인도 서울대 교수의 딸도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은 안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야, 저는 안철수 딴 걸 떠나서 그 연금 개혁하겠다. 보건복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개혁하겠다. 의료보험 있잖아. 예. 따라서 저는 과학기술, 보건 분야는 뭐 단일화 떠나서 안철수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윤석열 후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차후에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먹거리는 역시 제4차 산업혁명 그쪽으로 가야 하고 과학이급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이 집권해도 아주 쓸모가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뭐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도 흠결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족이든 뭐든 흠을 잡을 수는 없어요. 지난 10년간 정치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껴안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대선에요. 저희 그 꿈이 있다면 이번 대선에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표현에 하면 첫째도 정권 교체, 두째도 정권 교체, 셋째도 정권 교체고요. 그다음에 그 정권 교체한다면 이왕이면 윤석열 후보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자 이거고요. 그래서 저희 꿈이 있다면 딱 세 명이 손을 맞잡고 전국을 누비면 좋겠어요. 누구?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윤석열 이쪽으로 안철수 이쪽으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뭐 같이는 못 다니고. 아니, 박근혜 말 한마디. 대신에 홍준표라도 같이 다녔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니 메시지로도. 제 꿈은 예.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역사적인 대화해를 해야 돼요. 예. 좀 이따가 이게 김건희 녹취록에 뭐 탄핵이 보수가 잘못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저는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때 모든 이게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이게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뭐 건강다중에 돌아다니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게 메시지를 들고 윤석열과 안철수, 뭐 홍준표도 있으면 좋고 그 이준석이 빠져도 돼. 김종인이 없어도 돼. 이런 분들에게 손잡고 전국을 이렇게 누비며 선거운동하면 가장 필승 카드다. 이게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날이 곧 오지 않겠나. 세월 지나면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